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꿈이요. 자식은 내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살 수가 없는 한국의 상류층들, 이 사람들은 뭐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부모 가진 거 물려받아서 부모보다는 조금은 가난하게 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상류층으로 살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과 지금 서민층이거나 중산층이라서 사는 게 하도 평생 빠듯하게 살아서 자식이 내보다 좀 잘 살았으면 하는 이런 사람들 간에 사교육비 격차가 무려 80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83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43,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월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구가 사교육비에 쓴 돈은 한 달 44만 3천원이고요.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5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8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재작년 2015년 같은 조사에서는 6.4배인데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인풋해서 아웃풋 이렇게 들인 돈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거는 효과 없는 거라고 안 쓰겠죠. 근데 돈을 더 많이 인풋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웃풋가 들일수록 더 나아진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간별로 봐도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구가 한 달 사교육비가 5.6% 늘었고요. 600만원 이상은 700만원 미만은 1.2% 증가했는데 6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사교육비가 더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에서 700은 1.2% 늘었고 700 이상은 5.6%가 늘었는데 600만원 미만에 버는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애들 공부 들어가는 돈 당장 안 들인다고 굶어 죽는 거는 아니니까 그것 좀 줄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근 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사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교육을 그럼 얼마나 시키냐 하는 부분에는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81.9% 하고 있대요. 100만원 미만은 30%라는 겁니다. 사교육비에 쏟아붓는 돈도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라는데요. 광역시의 경우에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8천원, 6.2% 늘었는데 중소도시는 만원 늘었고요. 2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16만 6천원으로 6천원 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5만 2천원, 경기가 27만 9천원, 대구이 26만 5천원 순이고 전남이 월 평균 사교육비가 16만 2천원으로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에게 들어간 사교육비가 10조 2천억으로 전체 56.7%를 차지했다는, 그러니까 전체가 한 20조 된다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는 4년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교육부는 뭐 EBS 강의가 사교육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어쩐다 이러는데 저는 뭐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요, 남경필 의원이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 붙이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따른 뭐 자유시장 경제의 경제활동 방해니 여전히 있지만은요, 한국에 답이 없습니다. 실질 사교육비는 교육부가 조사한 20조보다도 서너 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교육부야
EBS니 뭐 자기들이 하는 방과 후 학교 이런 거 홍보하려고 이런 조사 했을 건데요. 저는 이 700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 한 20% 정도가 사교육 안 시킨다 말도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혁명적 조치로서 차단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과외 금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때도 숨어서 가해들 했습니다마는 나는 듯이 기뻤습니다. 왜? 어느 날 시간이 엄청 남아 돌았으니까요. 부모는 돈 굳혔고요. 자, 한 제 회원분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보내준 이 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버리면서 자식 교육에 투자해봤자 그 자식이 행복해지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6년 전 서울대생이 남긴 소름 돋는 애언글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20대들아. 지금처럼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제대로 된 것을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미친 듯이 자기 개발을 하고 돈을 투자하는 시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지금 서민이라도 빚을 내서 어떻게든 스펙 올리겠다고 수백만 원 돈을 투자해서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어학연수까지 갔다 오고 별일을 다 한다. 근데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하나 둘씩 깨닫게 될 거다. 다음부터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애초에 출발선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된다라는 생각이 대세가 될 거다. 그 가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다. 그때부터 모든 보통 사람들의 삶이 도박판이 된다. 사람들은 상위 1%가 되지 않으면 노예일 뿐이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 나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게 행복해. 우리 기업이 좋아라고 자의하는 사람도 자본을 가진 척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 라고 세뇌시킨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모두가 상상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지만은 자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 노예 노동을 안 할 거다. 상위 1%가 될 거라고 믿고 간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니트족이 되고 매주 로또를 사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그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노예들은 노예들이 있는 위치에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되는데 노예들이 더 이상 노예짓 안 할 거야 하면서 하급직에서 그만둔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노예들이 하급 노동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고위층에서는 대학 나온 애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돌려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노예 신분인 니들이 어디서 근무만 들어서 높은 층에 오려고 하느냐. 니 꼬라지를 알아라. 노예들은 노예들 일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다. 근데 지금 분위기와 모든 통계를 다 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1% 이외에는 모두가 노예라는 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 하급 직급에는 안 가려고 한다. 노예인 것을 아니까. 거기 가야 먹고는 사는데 그래도 거기 가봤자 평생 기계 부품으로 녹아나니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자신이 취업이 안 되는 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라고 자책을 하고 자기가 비판받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엄청난 높은 벽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상치 못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노동을 죽으라 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세대가 노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니트족이 되는 경우가 그 예다. 니트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받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직업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자, 그리고 애를 낳지 않는다. 애를 낳아봤자 그 애도 역시 기득권층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도무지 애를 낳지 않아서 경제 구조가 무너질 지경이다. 잉여 인생 나로 충분하다. 내 선에서 끊는다. 자식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다. 아직 로또가 안 됐으니 로또 되면 낳아야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출산을 거부하고 있고 인간의 종족 번식 본능까지도 스스로 죽여버리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예상치 못한 대응 방식에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할 기득권층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 니트족은 어찌 좀 잘 되겠지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백수가 된 사람이 반이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반이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매일 적대감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실제로 빈곤층에 가까운 처지인데 마음만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고 자그마한 사치나 즐기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경제 분야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니트족들, 이러니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상위 1%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걸 매우 꺼린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정기예금에 돈 넣어놓고 이자 먹고 살고 잉여 자금으로 브랜드 아파트 사고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그들 자식은 기득권들만 가는 학교에 보내고 끼리끼리 논다. 우리 자식들은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 빈곤주택가에 사는 애들과 어울리게 할 수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만들어낸 도시가 서울 강남 8학군이고 대구 수성구고 부산 센텀시티다. 너도 나도 저기 가려고 가격이 비싼데도 그렇게 경쟁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하고 차별화하려고 저런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은 머지않아서 저것도 팔아서 현금화 할 거다. 왜? 이 지금 부동산이 위태로우니까. 주식도 장기적으로 봐서 이 폭탄 돌리기다. 이제 은행 예금도 앞으로 어찌 될까 두려워서 우체국 예금에 넣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자,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서서히 무기력증에 빠진다. 매일 로또도 사봐도 안 되니까, 극소수만 되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대기업 시험이나 고시도 마찬가지다. 자,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백화점 감정노동 알바, 서빙 해서 목돈 모아봤자 개미는 이걸 갖고 주식을 해도 지고 뭐 그 돈 갖고 투자해서 목돈도 안 된다. 결국 평생 일하지만 가난한 워킹 푸어밖에 안 된다. 자본을 가진 상위층이 되려고 이쁜 여자는 또 잘생긴 남자는 유흥업에 뛰어들고 뛸 외모가 안 되는 남녀들은 그냥 백수로 산다. 참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뭐 일부는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끝까지 공부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죽으라 공부하지만 극소수만 그것을 통과하고 또 거기도 백이 작용한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나머지는 계속 누적 적체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 자괴감이 증가하고 공부나 로또나 똑같아. 로또와 달리 공부는 노력해서 다 될 거라 생각하지만 구조적으로 확률적으로 현저한 불리한 게임기 속에 들어있어서 그 중에 극히 소수만 될 뿐이고 나머지는 공부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다 몰락하고 극심한 빈부격차 국가가 된다. 소수의 사람들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흥업도 소수의 1%를 위한 룸만 호황하고 나머지는 몰락한다. 비유가 재밌네요. 요즘 사실 그리 돼가고 있습니다. 대중룸 살롱 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죠. 다수의 고객인 재벌 흉내내며 허세 부리는 중산층 남자들이 이제는 이 유흥업의 그 비용을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리고 명문대들도 어느 순간에는 명문대 나와도 없는 진작식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지방대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명문대들도 하나씩 망해 갈 거다. 자, 중고생 가진 강남 부자들은 서울대 보내려고 애 교육시키는
집이 별로 없다. 진짜 현금을 고유한 알짜배기 부자는 자식을 미국 유학파 최상위층으로 보낸다. 이제 돈 없는 애들은 허무에 빠져 대학도 가봐야 뭐하는 심정으로 안 간다. 어차피 죽으라 노동해도 공부해도 뭐 노예가 되거나 백수가 되거나 또 노예가 돼도 몇 년 쓰다가 버려지니 이래저래 답도 안 나온다. 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를 통제하는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다. 슬프게도 그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함조차도 집에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대부분 겁먹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어쩔 수 없이 골방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점점 더 심해질 경우 애들이 언제까지 거기 골방에 틀어박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애들이 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고시 준비하고 대학 준비하고 데모도 안 하고 이러는데 뭐 게임도 많이 하죠. 골방에 틀어박혀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수능 준비한다고 그 다음에 10대 때부터 국업, 순경, 소방직, 교도관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자, 어차피 성공 못할 거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자는 심정으로 하급 공무원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상상도 못할 서울대 출신 국어 공무원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수두룩할 거고 70년대에 부산대 출신 국어 공무원 생각이나 했나. 지금은 부산대 출신 국어 늘리고 늘렸다. 자, 그리고 공무원조차도 못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 고문 당하며 죽거나 음식점 서빙이나 편의점, 마트, 백화점 등의 노예가 되어 평생 살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자살하거나 연대하여 사회적 시위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될 거다. 대안은 없다. 지옥길은 열렸다. 결국 혼자서 있는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고 외부 잉여와 접촉을 막고 자기는 빠져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자기 자식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GOP 올라간다 해봤자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내 인생이 바뀌더냐. 김연아가 금메달 따면 김연아와 광고매전 대기업과 김연아가 호재지 내 인생은 호재가 아니다. 뉴스에서 보는 온갖 호재들 소식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온갖 사건 사고들은 나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김길태 같은 범죄의 대다수가 저소득 빈곤층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회 불만을 가진 고시원 방아살인 사건, 각종 원룸 오피스텔 강도 강간 사건 결국 기술의 진보와 사회 발전과 경제적 발전은 점점 더 1%가 독점하고 범죄에 노출 등 위험한 것은 탈출하지 못한 정글에 있는 나머지가 모두 감당한다. 지금은 과도기라는 거,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냉혹하게 다가올 거다. 당신들 20대는 지금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어떤 20대가 글을 쓴 모양인데요. 저는 여기에 좀 과다한 부분도 있고 좀 부적절한 표현도 있지만은 대체로 지금 20대 그리고 앞으로 10대 태어난 애들의 지금 도달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문제가요. 단순한 사교육비 문제가 아니라 자, 무너져가는 한마디로 서민들, 중산층과 그리고 상류층과의 이 벗어날 수 없는 격차가요.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공고한 그들만의 성과 나머지 신음하는 다수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에서 마지막에 참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이번에 박 대통령이 탄핵된 부분도요. 이런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신분 격차 사회로 가는 그리고 거기에서의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하는 사교육비 그리고 청춘의 정말 이걸 이대로 둘 겁니까?